자, 12월 첫 주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었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정확히 1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날의 한복판에 있었던 인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심사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신병 문제를 넘어서 우리 헌정 질서가 어디까지 무너졌고 누가 그 무너짐을 방조했는지 가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라 하겠습니다. 자, 왜 추경호는 구속돼야 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국회 표결 방해 정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는 윤석열과 통화했고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집결 지시가 명령은 아니고 집결 공고가 반복됐는데 추경호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소속 의원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일단 밖으로 나오라는 연락까지 돌렸다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와 증언을 종합하면 그날 국민의힘 의원 8명, 108명 중에 고작 18명만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특검이 확보한 새로운 증언입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호가 상황을 숨긴 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표결권 침해, 즉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한 내란 방조 행위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은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는 추경호와 7분 통화했습니다. 한덕수는 특검에서 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급박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7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상황 공유를 넘어섭니다. 여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적 역할을 요구했을 가능성, 그리고 국회 표결을 차단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이 통화 내용을 영장심사에서 공개한다면 추경호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한덕수에 대한 특검의 이례적인 대응은 협조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거 아주 독특한 독보적인 그런 시각인데요. 이충재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한덕수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계엄 국무회의 CCTV가 1차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점, 2차 청구를 포기한 점, 그리고 뒤늦은 내란 임무 종사 혐의 추가 등은 특검과의 협조, 즉 플리 바게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한덕수의 진술은 무겁습니다. 그 진술은 추경호와의 통화 내용, 윤석열의 지시 여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확인된다면 한덕수가 다 진술을 했고 추경호의 계엄 해제 결정에 방해한 흔적이 확인된다면 빼박이죠. 뭐. 자, 오늘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에서 조은석 특검이 무슨 카드를 꺼냈느냐, 이게 관심의 대상입니다. 네 번째, 휴대전화 보좌진 문자 파일,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추경호 측은 수사 초기 휴대전화 삭제를 시도했지만 특검은 이미 국회 사무실과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삭제되지 않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의 직접 지시가 전달된 정황, 보좌진과 지도부 사이의 연락, 의원들의 이동을 막기 위한 내부 지침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의원들의 증언까지 더해진다면 추경호의 내란 방조 혐의는 더 이상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수사 결과로 뒷받침되는 팩트에 가깝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영장 판사의 성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시간표인데 이번 심사를 맡은 이정재 부장판사는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어서 결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진법사 전성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영장을 발부한 적도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무조건 관대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 결과 발표가 아무래도 12월 3일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바로 그날이라는 점도 상징적입니다.
판사는 법리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 그리고 불법 계엄에 대한 60%가 훌쩍 넘는 국민적 분노, 이걸 과연 외면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내부 의원들이 이미 추경호가 우리를 막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당 차원에서는 사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경호다라는 구호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민주주의의 심판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당의 방탄 시도는 해당 정치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스스로 내란 동조 정당으로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추경호 구속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어떤 정파를 겨냥한 처벌도 아닙니다. 아니, 내란을 일으켜놓고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았다? 이걸 어떻게 두둔합니까? 헌법이 무너졌던 순간 권력이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던 그날, 그 현장에서 역할을 맡았던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경호가 받는 혐의는 개인적 일탈이 아닙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의 반헌법적 시도에 국회 여당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의 구속 여부는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를 스스로 복원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거짓과 은폐가 이어진다면 아마도 내란은 또 용기를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추경호 구속은 그 심판을 위한 첫걸음이자 또한 두 번 다시 내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지의 첫걸음이자 민주주의가 다시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우리 공동체의 절박한 선언인 것입니다.